무기는 설사 100년 동안 쓸 일이 없다고 해도 단 하루도 갖추지 않을 수 없다. 방금 이 말은 조선 후기의 철학자 정약용의 명언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의 선조는 무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은 지금 역시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마하오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개발을 202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이런 발표에 해외에서 역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닉, 비밀리에 감춘다는 뜻으로서 최근 한국의 비닉 무기들이 몇몇 공개되면서 대외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하오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비행체가 그것인데요. 사실 한국은 이미 2018년부터 마하오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마하오 속도의 미사일은 한 번 발사하면 지구 전체 어느 곳이라고 해도 30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으며 2분 이내에 북한의 주요 목표물 상공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마하오의 속도답게 모든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시하고 공격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마하오의 속도를 방어할 능력이 거의 없어서 공격이 가능한 것이죠. 이미 한국은 탄두 증량 2톤 규모의 사정거리 800km 이상의 현무 4-1 미사일을 비롯해서 함정에서 발사하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4-2,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4-4를 개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어서 국방우주, 국방인공지능, 레이더, 전자전, 화학생물, 에너지, 사이버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술센터를 설립했고 우주 분야 국방과학기술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래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력이 필요로 하며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름 그대로 극초음속의 속력을 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최고 속도가 음속의 5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음속은 1224km라고 하니 그 속도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죠. 두 번째로는 기동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동 가능성이란 비행 시 궤도를 자유롭게 변경하며 기동할 수 있는 기능을 이야기하며 마지막으로는 지속적 대기권 비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탄도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닌 비탄도 비행으로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인 HCM입니다.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스크램제트 엔진은 흡입된 공기를 고온 고압축하여 연료를 점화시킨 후 지속적으로 연소하게 만든 뒤 팽창하는 강력한 추력으로서 스크램제트 엔진이 있어야지만 극초음속 상태의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엔진이 있어야 마하 5 이상의 고속 비행이 가능한 것이죠. 거기에 활공체에 비해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기동 방법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적의 예측이 어려워지며 그로 인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탐지와 요격 역시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HGV입니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탄두에 탑재되어 발사되는 방식인데요. 지구의 중력을 이용해 곡선을 그리면서 낙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공으로 올라간 후 속력을 얻은 뒤 포물선으로 궤도를 바꿔 글라이더처럼 수평 비행으로 활공하는데요. 이러한 비행 방식으로 요격 체계를 회피하며 적을 타격합니다.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먼저 개발하고 더 좋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 나라가 강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탄도탄의 긴 비행 궤적과 활공 비행으로 인해 탐지가 힘들며 대공 방어 체계를 피해 비행이 가능하며 비행 궤적 및 타격 위치의 예측이 어렵습니다. 또한 고속, 저공 비행으로 탐지가 어렵고 그렇기에 대응 시간이 짧아 막아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무기인데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필수기관인 램제트 기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램제트란 기계 제트 엔진의 하나로서 압축기나 터빈이 없이 고속으로 불어넣은 공기를 원통 안에서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 점화, 연소하여 추진력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엔진이며
램제트 추진 기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액체 램제트와 고체 램제트가 그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 액체 램제트 추진 방식은 연소장치와 제어 관련 등 다양한 기술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며 적용체계의 다변화와 고속화를 위해 고체 램제트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고체 램제트 추진 기술은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는 고체 연료를 적용하여 비행 성능과 사거리를 훨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술로서 군사적 효용성이 높은 기술이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이런 램제트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구조도를 특허에 출원할 정도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국방과학기술대제전에서 이미 하이코어라는 초음속 비행체 형상을 공개했으며 방위사업청과 국과연에서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인 HCM에 적용될 핵심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연구하여 적에게로부터 날아오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아내는 방법 역시 연구 중이라고 하며 이런 기술력이 계속해서 발전된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관하여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속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극초음속 기술이 나온다고?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아니면 초음속과 극초음속이 큰 차이가 없는 건가? 초음속과 극초음속은 완전히 다른 기술 체계와 전략적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그건 기본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지. 한국의 하이코어는 극초음속이야. 일반적으로 램제트 기반으로 추진하는 미사일은 극초음속이지. 이미 러시아와 중국이 실전에 배치된 상태지만 미국은 개발에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는 중이야. 한국은 저런 수준 높은 무기를 개발할 수 있으면서 왜 미국에게 비싼 값을 치르면서 무기 수입을 해주는 거야?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미 러시아에서 먼저 개발하지 않았나? 만약 러시아에서 보유하고 있었다면 진작 활용했겠지. 그런데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걸 보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닐까? 한국인들은 한꺼번에 뭐든지 다 해내려 해. 성질도 급하고 지기도 싫어하고 굶기도 싫어하고 말이야.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런 빠른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 아닐까. 한국 사회에서 약하면 저 멀리 밀려버리는 게 순서거든. 만약 서울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모든 전자제품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건데 저 무기들은 그걸 막아주기에 충분하겠군. 한국의 특징은 뭔가 연구 중이라고 하면 이미 개발 중이라고 하고 이미 개발 중이라고 하면 뭔가 개발이 끝나 있어. 한국의 무기 수준은 높아지는데 과연 군사 비리는 해결된 걸까? 한국은 지하자원이 없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하지만 그들에겐 그걸 뛰어넘은 인재자원이 아주 풍부한 나라죠. 어찌 보면 지하자원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한국은 애초에 교육에 엄청나게 힘을 쏟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결과 지금 같은 인재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된 것이라고 봐요. 한국은 북한에게 감사해야 될 것 같아. 북한이 계속해서 한국을 도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무기개발 기술은 어쩔 수 없이 강해진 것일 테니까. 결국 한국은 약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인 거지. 한국이 어떻게 램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거지? 독일이나 미국에서 만들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건 전혀 의외인 것 같아. 한국은 사실 핵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들의 기술로는 전혀 못 만들 것도 없지. 사실 한국은 힘을 숨기고 있는지도 몰라. 이미 국제규격을 뛰어넘은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만 만약 그게 발표된다면 미국 역시 방심할 수 없을 테니 말이야. 미국의 견제가 들어온다면 상당히 골치 아파지겠지. 어찌 보면 한국은 잘 선택한 것일지도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가 최강국일 거야. 하지만 여기에 한국 역시 포함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